네, 2월 1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이 보름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내란국조특위 위원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이 바쁜 가운데 국조가 또 연장됐으니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1차 추가 청문회,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또는 수요일 날 네. 청문회가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더 청문회를 하는데 여당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내란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주요 인사, 내란에 종사한 주요 인사들을 불렀다면 실무자급들을 불러보자라는 취지가 좀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연장은 필수적이지 않나 싶어요. 원래 국정조사 청문회를 할 때부터 45일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다 한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걸요. 그러면 실무자급으로 불러야 되는 사람들은 주요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요 사령관들 셋이 있잖아요.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이 사령관 셋의 부하들, 소위 말하면 대령급들, 네. 또는 준장 별 예. 하나, 또는 중령. 예. 이 사령관들이 지시를 받았던 인사들, 예. 이제까지는 주요 사령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내란에 얼마나 종사했고 얼마나 관여됐는지를 확인했다면 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시 한번 더 하자라는 거고요. 주요하게는 윤석열 씨를 비롯해서 헌재에 나와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걸 최종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당시 선관위 서버를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네. 그때 검찰 국정원이 온다고 했는데 검찰 누가 가기로 한 건지 네. 그 비어있는 검찰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과 관련된 의혹들 의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관계자들도 좀 불러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서버를 검찰에서 오겠다라고 분명한 진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국정조사 특위가 사법적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통화 내역도 조회가 안 돼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 거부를 해버리고 불출석 해버리면 예. 수를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또 법률을 좀 손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일부. 예. 국회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통화 내역이라도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회의 열어서 호통을 많이 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처럼 제보를 꼼꼼하게 받으셔가지고 확인하는 경우가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굵직굵직한 게 확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단전다수 네. 지시사항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비화폰, 근데 이번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화폰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들 좀 주요하게 확인된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헌재에 나와서 주장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장과 관련해서 통화는 했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허석권 소방청장을 상대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따져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 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비상계엄이 발표돼 가지고 어이가 없고 경황이 없어서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놓쳤다? 아니면 서울 소방본부장한테 지시를 한 게 잘못됐다? 변명이 안 통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역설을 하시겠죠.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인 지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그 지시를 제대로 챙겨라고 소방청장과 차장이 지시를 했어요. 이게 동조 아닌 뭡니까? 여하튼 핵심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소방청장은 확실히 지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접 통화도 한 거고요. 네네. 예. 우선 그 전에요. 이상민 증인이 국회 국조특위나 행안위 전체회의 나와서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네. 헌재 나가서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법률로 의유를 받습니다. 네. 위정을 한다든지. 근데 헌재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양반이 판사를 수십 년 했다라고 해서 법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공간에 나가서만 입을 예. 열어요. 예. 얼마나 비겁합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예.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걸 정말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100%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허석권 청장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화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부하 직원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허석권 청장, 소방청장이 이상민 장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 서울소방본부장과 경기소방본부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경찰이 전화 오면 연락 오면 잘해줘라. 그렇죠. 예.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한테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예.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서울과 경기에다가. 예, 소방본부에 예. 예, 지역본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챙긴 거죠. 아, 예. 잘 챙겨라라고 예.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결정적인 거는요.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처럼 예. 만약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언론사의 소요 사태가 생길 거 우려했다라고 하면 왜 꼭 5개 언론사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네요. 다 해야지. 네. 예, 전체 다 해야지. KBS도 하고 다 해야죠. 왜 SBS도 특정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허석권 청장한테 확인했거든요. 5개 언론 맞냐라고 하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5개를 소방청장이 지어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공의 소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상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위정해도 처벌받지 않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말 비겁한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이제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자신의 형사 재판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네. 불리할 것 같은 국조에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네. 헌재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네.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허석권 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시가 담겨 있는 쪽지를 봤다. 예, 멀리서. 말이 됩니까? 아니,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요. 예. 제가 볼 때 신주단지 모시듯이 했을 거예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걸 다 받아가서 야 이대로 해야지라고 하고 전화를 한 거지. 예. 저 멀리서 저기 있네 지시사항이 그러고 지나갔다. 지나가는 개도 안 믿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개도 안 믿는다. 네. 근데 이상민 장관이 중요하게 발언한 게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뭐 본인은 쪽지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예. 소위 계엄 지시서가 몇 장이 있었다는 거고 최상목 대행이 받은 게 8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에서 7번이고 최상목 대행 뒤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계엄 지시서의 실체를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확인해야죠. 예. 그런데 그걸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결같이 입을 닫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시서를 공개한 건 그나마 최상목 대행이 유일한 거죠. 네. 지시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지시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것, 네. 뭐뭐 할 것, 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의 쪽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봐야 되는 지시서다. 거죠.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뭐 할 것이라는 지시문이 나와 있는데 그걸 쪽지로 둔갑시키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일부 언론에서 뭐 계엄 쪽지라고 하는데 쪽지도 아닙니다. 네. 지시문이에요, 정확하게. 예. 규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엄 지시서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전부 네. 쪽지로 폄훼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럼요. 하지만 언론사 단전단수가 네. 예, 12월 3일 그 밤에 실제로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아니, 겁니다. 단전단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왜 꼭 5개냐라는 거예요. MBC, 한겨레, 경향, JTBC, 예, 뉴스공장. 뉴스공장. 예.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마음에 예, 안 드는 여기는 곳. 방송 통제를 하겠다. 예, 예. 아무 소리도 못 나오게 하겠다. 네. 이 매체에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깜깜이로 지나게 하겠다. 맞습니다. 그 암흑천지에서 뭐 직원들이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네. 그거는
개의할 바 아니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MBC에서 방첩사가 계엄 2시간 뒤에 B1 벙커를 갔는데 여기에서 방문 목적을 시설 확인이라고 적고 30분 후에 떠났다. 그러니까 의원님실에서 단독을 MBC에 준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좀 살펴보죠. 당시에 수방사가 B1 벙커 시설 점검을 왜 했을까요? 구금 시설로 확인한 겁니다. 구금 시설로. 예, 저희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예. B1 벙커에 갔었습니다. 네. 갔더니 어때요? 지하 땅 이걸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국가 기밀 시설이니까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기밀이 너무나 많이 공개되는 게 참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좀 해보면 네.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라고 있습니다. 그 벙커는 전시라든지 비상 상황에서 군 수뇌부가 작전을 펼치는 곳입니다. 네. 그 안에는 임시 숙소가 있습니다. 임시 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급이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스튜디오보다 좀 작은 공간인데요. 예. 이 안에 침대 2개 내지 3개가 놓여 있는 방이 47개가 있고요. 47개. 그리고 2층 침대로 되어 있는 실무자들이 잘 수 있는 방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 공간을 방첩사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 당일날 예. 방첩사 요원들이 가서 예. 수방사의 협조를 얻어서 예. 그 시설을 확인한 거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수방사 요원들이 예. 여기는 구금 시설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CCTV도 없고 근데 화장실 시설도 외부에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구금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여튼 초기 상황에서는 구금 시설로 수방사 일단 B1 벙커를 가도 예. 왜냐하면 거기는 핸드폰도 안 터져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지하 땅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 땅굴. 예. 핸드폰도 아무것도 안 터지고 예. 예를 들어서 저도 몇 번 그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도 길을 잊어버려요. 워낙 복잡한 시설이기 예.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안내판 이런 거 없어요? 있어도 나오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완전히 별도의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 뭐 교도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완전히 차단된 예.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랑은 연결이 단 1도 안 됩니다. 그 시설은. 글로 이제 구금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 이제 불발로 그친 거죠. 거기서 고문도 했겠습니까? 뭐 하여튼 이제 저는 이건 저의 내피셜인데 왜 B1 벙커를 생각했냐라고 하면 거기가 완전 차단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상과 즉 세상과 왜 차단했을까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요 정치인들을. 예.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고문이라고 하는 건 예. 이번에 특수부대가 동원됐잖아요. 예. 강릉에 있는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체포조에 활용하려고 예. 했던 건데 왜 했겠어요, 그분들을. 예. 방금 말씀하셨던 조사 과정에서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예.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안 그러면 특수부대를 공작하는 그런 부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죠. 예. 당연히. 그 소위 이제 수호신 TF인가요? 수호신 TF를 통해서 거기 뭐 다종다기한 보니까 뭐 저격수도 있고 막 이렇던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종합부대를 만들어서 내란 대비 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별동 부대를. 네네. 그러면 이 팀이 실제로 주요 정치인들 또 뭐 언론인들, 지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뭘 하려고 했었는지가 대체로 견적이 좀 나오네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좀 국정조사 특위를 하면서 섬뜩했던 게 네. 노상원 씨의 맞아요. 캐릭터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예.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공작을 했던 우리 군인들을 폭사시켜라 네. 라고 했을 정도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수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뭐 하여튼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한 네.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 체계로 봐서는 B1 벙커에 가둬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하고 고문하고 어떤 일을 벌렸을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제2의 이근한 충분히 하고 예. 남을 캐릭터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요. 그 조지호 청장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잡아들이라는 거냐 체포 명단에서 그랬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한 김동현이다. 판사. 네. 네. 이 얘기를 교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체포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꼼꼼하게 현직 판사까지 체포해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B1 벙커에 가둬놓고 뭐 예컨대 노상원 같은 사람이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네. 위협하고 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보기엔 근데 조지호 청장이 계속 그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도 출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있을 탄핵 심판에 조지호 청장 그 지금 국조에도 안 나왔죠. 국조에도 안 나왔고요. 네.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혈액암, 암이 걸렸다는 거고 예. 제가 알기로는 김봉식 청장도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닌가 봐요. 컨디션이. 김봉식 청장도 그 건강이 안 좋은 지병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 물론 되게 힘들겠죠. 암을 앓고 있고 건강상에 안 좋은 일이 있지는 하지만 13만 경찰의 수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가 경찰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면 국정조사라든지 헌재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죠. 예.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최상목 대행과 의원님께서 또 국회에서 설전하신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박현수 네. 예, 서울청장입니다. 그 주요 정부 때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정부마다 다 승진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임명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번에는 실수 없이 예, 플레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날 이번에 승진했던 박현수 국장이 오후에 조지호 청장을 만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경에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경찰 인사안을. 박현수 국장의 진술입니다. 자, 승진한 사람이 지금 내란 동조의 핵심으로 가 있는 조지호 청장과 인사안을 협의하고 본인이 셀프 승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최상목 대행의 저 태도를 보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바지다. 바지. 최상목은 바지다. 네, 바지다. 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네. 전 최상목 인사가 아니에요. 용산 인사입니다. 용산 인사다. 예, 용산 인사라고 저는 뭐 단언한 확신합니다. 윤석열의 옥중 인사다. 예, 옥중 인사, 예. 보훈 인사, 보훈 인사. 네. 그리고 왜 그러냐고 하면 예. 경찰 제복 인사잖아요. 티오가 있어요. 티오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인사 티오. 치안 정감은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네. 대한민국의 치안 정감은 7명인가 6명밖에 없어요. 예. 지금 티오가 꽉 차 있습니다. 더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늘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법을 바꿔서 늘리든지. 그래서 치안 정감 인사는 꽉 차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박현수 치안을 승진시킨 건 네. 승진 대기자예요 지금. 발령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김봉식 청장이 예. 지금 서울청장을 하고 있잖아요. 치안 예. 정감이거든요. 예. 이 양반이 신분상에 정확하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자를 수가 없어요. 경찰청법에 네, 따르면. 네, 그래서 예. 치안 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예. 치안 정감이 7명이 8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박현수를 승진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승진 대기. 네. 예. 대기를 시키면서 사실상 경찰의 넘버 2인 서울청장으로 임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무리한 인사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서울에 치안 수요가 많아서 서울청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하면 예. 전국에 있는 나머지 6명의 예. 치안 정감 중에서 올리면 돼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있는 경기 사람을. 북부청장, 경기 남부청장, 부산청장, 예. 경남청장을 올리면 돼요. 경찰대 학장을 해도 되고 사실은 예. 예. 경찰대학이 치안 정감이라고 하면 예.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경찰대 수요가. 그럼 잠시 경찰대 학장을 서울청장으로 임명하면 되죠. 네. 인사 그건 수평 이동이니까. 승진시킬 이유가 하등 없는데도 시킨 이유는 말 그대로 보훈 인사고 저는 또 하나 의심을 하는 게 수사 과정에서의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외압이랄까. 사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넘버 2 관계자들에게. 경찰 넘버 2를 용산에 임명했다. 여전히 우리가 힘이 있어. 인사권 가지고 있어. 잘 봐야 돼. 니네 똑바로 안 해?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종수 본부장 임기가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럼요. 있다. 수사에 보이지 않는 외압을 넣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연동해서 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검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서부지검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 또는 맞습니다. 기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버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화폰에.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비아폰은 이번 내란의 블랙박스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아폰은 비아폰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 누가 언제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몇 시 몇 분에 누구랑 통화했어.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래서 비아폰 서버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비아폰 서버를 누가 가지고 있냐? 경호처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경호처의 수장이 지금 누구냐? 김성훈 차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비아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다 반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이유는 저는 비아폰 서버 내에 검찰 관련자들의 내용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핵심적으로는. 이를테면 심우정 총장. 맞습니다. 단적인 예가 김용현의 셀프 출석 과정에서의 검찰 수뇌부가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다 김용현의 비아폰 통화 내역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밝혔는데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심우정 대검총장이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김용현 그때 당시는 사퇴를 했으니까 김용현 전 장관을 수배해 줘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김선호 차관이 김용현과 통화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해서 김용현의 비아폰 번호를 알려줘요. 대검으로. 그럼 대검에서 대검 부장이 그때부터 김용현을 설득을 해요. 잘 안 되겠죠. 김용현이. 그러니까 대검 차장까지 나서서 제발 우리 쪽으로 와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요. 그렇죠. 경찰이 선수 칠 것 같으니까 검찰이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비아폰 서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있다. 김성훈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 특검 아니고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건데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측에서 이걸 다 막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포진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검찰이나 경찰이 나름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서 이야기한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해서도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야죠. 철저하게. 그리고 김용현 셀프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이 관여된 부분도 조사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방첩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특검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특검의 벽은 어렵겠죠. 최상목 체제에서.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위 구테타에 대한 진실은 진실대로 완벽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제해야죠, 이건. 친위 구테타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어났다라는 건 박제를 해서 후대들에게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다
내란 동조 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죠. 계엄 지시서를 직접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와 예. 관련해서 국회 예산 국무회의 문제. 참석자들 예.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지도 않는데 간담회 간담회.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어쨌든 예. 친위 구테타에 대한 기록은 기록대로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처벌에 대해서는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최상목 대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예. 조치를 해야죠. 그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국회의장 손을 들어주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이미 되어 있나요? 그래서 조사를 받겠지만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최상목 대행의 답변 태도를 보면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에? 헌재가 그런 결론을 내려도. 헌재가 결론을 내려도. 저는. 이거는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탄핵 사유라고까지 헌재가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질의를 했거든요. 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라. 예.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따를 거냐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답변 하지 안 않아요. 했어요.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고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 소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들이 예. 가장 잘못한 걸 좀 꼽으라고 하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거죠. 예. 법원에 가서 난동을 피고 그 난동 피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난동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네. 집권 세력이 특히 집권 여당이 예.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이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나 여러 국무위원들 행태도 마찬가지죠. 그게 부안해동하고 동조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지는 되게 오래됐고 이 분위기가 변화할 것 같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 다음 주 국조를 통해서 꼭 밝혀야 하는 핵심 몇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헌재에서 나왔던 거짓말들을 탄핵하는 겁니다. 헌재 거짓말 탄핵. 예. 네. 헌재에서 지금 이상민의 거짓말 예. 또는 뭐 방첩사령관의 거짓말 가장 핵심은 윤석열의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국회 봉쇄를 안 했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다 군인들이 다쳤다. 시민들이 군인을 네. 폭행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의 있지 거짓말을 하나하나 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작은 네. 예, 탄핵시킬 겁니다. 우선 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의 거짓말 탄핵이다. 네, 네. 1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몇 개 좀 나올 건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친위 쿠데타 이미 명확한 증거들이 몇 개 또 나올 겁니다. 예. 친위 쿠데타임이 명확한 네. 증거들이 몇 개 나온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 저는 국정조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하고 역사에 박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무자들을 아까 부른다고 했는데 네. 그런 실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박제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친위 구테타가 벌어지지 않도록 네.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댓글창에 의원님께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면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내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예. 13일 날 지금 심리가 완료될 것 같은데 네. 헌재가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3월 중으로는 완료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분들 저도 이제 제 지역구를 가면 걱정을 하세요. 야 이러다가 설마 네. 진짜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네. 설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살아 있다면 예.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시했잖아요. 그게 전 세계 생방송으로 나갔잖아요. 이걸 헌재가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헌재가 아무리 뭐 진보 보수는 아니고 뭐 고집을 핀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정과 부정 공정과 부정 그다음에 예. 폭력
폭력을 허용할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폭동을 허용할 거예요, 우리 네. 사회가? 너무 명백한 거여서. 아니 저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소위 뭐 자경단인가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 시민들, 네. 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사상 검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 뭐뭐 해봐, 뭐 뭐야 시진핑 뭐뭐 해봐. 뭐 이런 광경이 이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도처에서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우리 사회가 용인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진짜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은 대한민국에 서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요새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죠. 그렇습니다. 뭐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 친위 쿠데타 이미 명징한 자료가 나온다. 이게 새로운 뉴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네. 의원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